실종된 아이의 귀환.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조차 기적 같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막내 아들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만났고, 그 아이가 제 목숨을 구해 주었거든요. 1999년 6월 12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8살이던 막내 지훈이가 학교 앞에서 사라졌어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큰딸 지영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학교까지 뛰어가서 온 동네를 뒤졌지만 지훈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 실종아동센터, 방송국까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아이 사진을 들고 거리에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키가 130cm 정도이고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는 우리 지훈이를 제발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지훈이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지훈이가 사라진 후 저는 매일 아침 지훈이의 밥그릇을 차려놓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훈이 방도 8살 때 그대로 두었어요. 책상 위에 공룡 장난감, 침대 옆에 축구공, 벽에 붙인 구구단표까지 모든 게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가끔 그만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가 돌아와서 자기 방이 없어졌다고 서러워하면 어떡해요?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딸 지영이는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렸지만 늘 동생을 그리워했어요. 둘째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빈자리 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그랬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데 막내만 없으니까 식탁이 휑하고 마음이 허전했어요. 지훈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33이 될 거라고 계산해봤어요. 아마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보지 못한 지훈이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지훈이를 찾지 못한 자책감과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지훈이 이름을 부르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저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작년 가을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자꾸 차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72세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딸들이 걱정해서 동네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동네 선생님이 진찰해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지훈이를 찾지도 못했는데 제가 먼저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건강한 엄마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딸들이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하지? 지훈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를 듣기 위해 앉아 있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딸들이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 같았어요.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담당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자신을 이지훈이라고 소개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잃어버린 아들과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선생님을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청천벽력이었어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심장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는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들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지훈이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몸에 이상이 있어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지훈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치 뭔가 기억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특히 선생님이 웃을 때 보이는 왼쪽 볼의 작은 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우리 지훈이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희미한 기대가 생겼어요. 선생님도 저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진료할 때마다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시고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표정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25년 전쯤에 아드님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천둥벼락이 머리를 친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지훈 선생님도 25년 전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8살 때 학교 앞에서 납치당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뭔가 확신은 없지만 강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왼쪽 볼에 점이 있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지훈이라고. 25년간 찾던 제 막내 아들이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거라고. 25년 만에 모자가 만난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도 모두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료실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지훈이도 울면서 저를 꽉 안았어요. 8살 때의 그 작은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제가 25년간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제 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8살 때 납치되어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다고 했어요. 다행히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어서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시켜주시고 의대까지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 분들이 지훈이에게 항상 말씀하셨대요.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 어디엔가 계실 거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훈이도
계속 저희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제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싶다고.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심장 이식이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심장 일부를 이식했어. 저를 살릴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들의 심장을 받을 수 있어요? 25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집했어요. 25년간 엄마를 못 봐서 효도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사가 된 것도 엄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의료진들과 상의한 결과 지훈이의 건강한 심장, 조직 일부를 이식하면 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위험한 수술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날이 되었어요. 지훈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엄마와 하나가 된다고. 엄마 심장 속에서 자신이 함께 뛸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어요. 딸들과 사위들,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삼촌을 만난 조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이도 저도 모두 무사했어요. 지훈이의 심장 일부가 제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 지훈이가 옆에 있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25년 전 8살 지훈이의 손과 똑같았어요. 수술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훈이의 심장이 제 몸에서 힘차게 뛰고 있어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숨도 편하고 기운도 넘쳐나요. 지훈이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25년간 헤어져 지냈지만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자라났어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건강 체크도 해주어요. 지훈이 방도 다시 꾸며줬어요. 이제는 어른이 된 지훈이에게 맞게 새로 단장했어요. 하지만 8살 때의 장난감들은 그대로 둬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했어요. 큰딸들도 동생을 만난 기쁨에 행복해해요. 25년간 빈자리였던 막내가 돌아와서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지훈이 덕분에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들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요.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25년간 고생시켰는데 되려 아들이 저를 살렸거든요. 25년 전 그날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지훈이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지훈이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의사까지 될 수 있었다고 위로해 주지만요. 양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제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지훈이가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를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훈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그 병 때문에 25년간 찾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지금도 가슴에 손을 대면 지훈이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우리 모자가 정말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살아있는 한지훈이도 제 안에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남은 시간, 지훈이 덕분에 얻은 이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지훈이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25년의 공백을 채워가고 있는 거죠. 지훈이도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제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증손자도 보게 될지 모르죠.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우리 모자의 재회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지훈이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게 그렇게 한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계실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훈이에게 고마운 마음부터 들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지훈이가 허락해서예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25년간 기다렸던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 덕분에 새 생명까지 얻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지훈이와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